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남해안에 비가 내리면서 한동안 이어지던 무더위도 한풀 꺾였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피서지에는 막바지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남해안을 따라 긴 비구름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광양에 시간당 20mm 가까운 비가 쏟아지는 등 전남 동부권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정체전선은 점점 세력이 약해지면서 광양읍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빗줄기가 굵지 않았지만 무더위는 한풀 꺾였습니다. 오락가락 비 내리는 날씨에도 막판 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여수의 한 물놀이 시설에는 1,500명이 입장해 더위를 식혔습니다. 오랜만에 연휴라서 이제 친구랑 같이 놀러 왔는데 이제 비가 오긴 해도 그래도 되게 재밌게 놀고 있는 것 같고요. 계곡은 날씨 탓에 피서객을 찾기 어려웠지만 바로 옆 캠핑장에는 막바지 피서를 즐기는 가족 단위 캠핑객이 눈에 띄었습니다. 텐트 아래서 빗소리를 들으며 준비한 음식과 함께 여유를 즐겼습니다. 원래는 2박 3일을 계획을 하고 왔는데 비가 와서 1박만 하고 가거든요. 산세도 너무 좋고 계곡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모든 자연들이 깨끗하고. 기상청은 오늘 낮까지 내리는 비가 변동성이 매우 강한 만큼 집중구역과 강수량이 달라질 수 있어 수시로 기상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비가 그치면 최고 체감온도가 31도를 웃도는 습하고 더운 날씨가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남 지역에도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된 가뭄에 어려움을 겪었던 농민들은 이번 비가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병해충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랜만에 전남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가뭄에 메말랐던 논에는 물이 가득 찼고 걱정으로 가득했던 농민들의 마음도 비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남부지방에 지금 현재 가뭄이 많이 들어서 농민들이 걱정이 많았는데요. 지금 이 비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0% 초반에 머물던 전남 지역 저수율은 이번 비에 48.6%까지 올랐습니다. 남부지방에 모처럼 많은 비가 내렸지만 농민들은 또 다른 걱정에 잠겼습니다. 참깨의 경우 물에 빠지게 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서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또 폭우에 논이 물에 잠길 경우 벼 도열병 등이 발생할 우려도 큽니다. 양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지금 추수 시기가 임박이 지나서 대롱 추수 시기 직전에 수침을 해버리면 전부 백수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미리 도랑을 정비 안 하면 하우스 안에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장마철에는 고추 탄저병이나 벼 흰 마름병 등이 올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에 앞으로 폭우가 예보됨에 따라 농민들은 수확을 앞둔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호남선과 전라선의 추석열차 승차권 예매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코레일 광주 전남 본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 달 8일부터 12일 사이 운행되는 KTX, ITX, 새마을, 무궁화 열차 승차권을 전부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 판매합니다. 코레일은 예매 첫날이었던 어제는 노인과 장애인만 예약이 가능했고 오늘은 경부선과 경전선, 내일은 호남선과 전라선 예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0년 전 열렸던 여수 세계박람회는 여수를 관광객 1,400만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한 디딤돌 역할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개최된 행사였지만 정작 여수세계박람회장은 아직 사후 활용의 방향성조차 설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사후 활용을 위한 지역사회 내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여수세계박람회장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10주년을 맞아 공연 행사와 학술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행사는 개최 기간 동안 18만 8천여 명이 다녀가는 등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민선 8기 출범에 맞춰 화려하게 치러진 여수 세계 박람회 10주년 행사.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현재 박람 회장의 관리 주체인 박람회 재단은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 회장의 연간 소요 운영비는 100억여 원인데 자체 임대 수입은 70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올해 들어 정부 지원마저 아예 끊긴 상태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박람회 재단은 박람 회장의 개발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략 한 30억쯤 비죠. 30억쯤 부족한 예산을 차입을 하거나 또는 이제 도정부나 시정부에 지원 요청을 해서 이제 지금 가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처럼 박람 회장 개발이 안개 속 상황에 이르게 된 데는 해수부의 공공개발 재무 타당성 용역을 근거로 한 사후 활용 주체 결정이 지역사회 내 이견 속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람회 정신과 주제를 살릴 수 있는 사후 활용 주체의 적정성을 두고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여수시로 여론이 양분된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의 함수 관계까지 더해지면서 공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내 일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공론화의 절차를 벌이자고 주장합니다. 정치권 안에서 의회라든가 시정부 차원에서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관한 어떤 세미나도 어떤 토론회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죠. 10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여수 세계 박람 회장의 사후 활용. 이젠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공개적인 토론과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쳐 합리적 해법을 찾아가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내일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서 열리는 추모식을 시작으로 오는 25일에는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김대중 그리고 세계 지도자의 평화사상이란 주제의 학술 행사가 열립니다. DJ의 민주, 평화, 인권 등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모 행사들은 오는 25일까지 목포와 신안 등지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영록 지사가 김대중, 넬슨 만델라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에 내실 있는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김대중, 넬슨 만델라 세계평화공원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어제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사업 추진 지연 배경 등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신안 하이도 한반도 평화의 숲은 남북 평화와 민주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광양시가 민선 8기 첫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여수나 순천보다는 한 달가량 늦었는데요. 시기와 내용을 두고 비판과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민선 8기 광양시의 첫 정기 인사 명단에 오른 5급 이상 직원은 모두 35명. 승진 2명에다 직무대리 선임이 3명, 전보가 30명입니다. 무소속 당선에 성공한 정인화 시장은 조직의 면면을 충분히 파악한 뒤 인사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쳐왔고 새로운 체제의 시작을 알리듯 총무과장과 기획예산실장 등 주요 보직에 변화를 줬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자체보다 길게는 한 달 이상 인사가 늦어지면서 조직 내부의 불만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당장 넉 달 뒤 공로 연수에 들어가는 4급 서기관 승진자가 핵심 요직인 총무국장에 임명됐습니다.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한 대상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향후 인사 적체를 방지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되지만 조직 운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인사나 조직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국장은 1년 6개월 이상의 임기가 남아야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비춰보면 상당히 유하고 무리한 인사다. 정 시장은 이번 정기 인사에 앞서 시장 직소 민원과 해외 정책 보좌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시민 공감실을 신설하고 국회의원 시절 비서로 활동했던 측근을 6급 별정직 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행정의 문턱을 낮춰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폭넓게 듣겠다는 의도지만 과거 비슷한 조직을 운영할 당시 이권 개입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정인화 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조직 정비와 인사를 놓고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은 가운데 광양시는 조만간 6급 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후속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의 대표 지역 축제 가운데 하나인 여수 마칭 페스티벌이 3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여수시는 오는 10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여수해양공원과 이순신 광장 일원에서 국내 실력파 밴드 공연과 함께 플래시몹, 프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곁들여 2022 여수 마칭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마칭 페스티벌은 지난 1998년 삼녀 통합을 기념하기 위한 여수 관악제로 출범해 여수 세계박람회를 앞둔 지난 2010년 여수 마칭 페스티벌로 확대 개최되면서 국내 3대 관악제로 성장했습니다. 영암에서 대형 덤프트럭이 커브길을 돌다가 넘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이나 급 커브길에서 대형 차량들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양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5톤 덤프트럭이 빠른 속도로 커브길을 내려옵니다. 바퀴에서 연기가 난 뒤 갑자기 옆으로 넘어지고 이어서 마주오던 SUV 차량과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내리막 우회전으로 이렇게 도는 과정에서 축이 빵꾸가 나보니까 그대로 전도를 했더라고요.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내리막길의 급 커브길.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서 상습적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벌써 1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커브니까 커브에서 그래도 천천히 오면 되는데 과속을 해요. 지금 여기는 농로길이기도 하는데 농사 지는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해요. 불안해서. 지난 4월에도 장흥의 한 내리막길 도로에서 대형 화물차와 시내버스가 충돌해 1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곳 역시 과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었습니다. 과속을 일단 하기 때문에 위험하죠, 굉장히. 오다가 보면은 이미 늦어요. 일단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지턱을 해준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내리막 급커브길에서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남 지역 위험 도로 구간 실태 파악과 함께 과속 단속 카메라와 차선 분리봉 등 교통시설물의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전남을 떠나는 청년 인구가 5년째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누적 순유출은 여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이 통계청에 국내 인구 이동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20년 동안 전남 지역 내 20에서 34세 사이의 연간 청년 순유출 인구수는 지난 2015년 4,300여 명이었던 것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2020년에는 12,000여 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최근 20년 동안 청년 인구 누적 순유출이 가장 많은 곳은 여수시로 37,800여 명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광양시로 2,450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가 지난 7월부터 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무면허 운항 등 모두 7건을 적발했습니다. 여수해경은 지난 12일 여수 돌산도 인근 해상에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해 해기사 면허 없이 정치망 어장 관리를 해온 55살 선주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선원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또 앞서 지난 6일에는 돌산 개동항 인근 해상에서 자격이 없는 선장을 고용해 정치망 어장을 관리해오던 65살 선주를 적발했습니다. 전두환이 생전에 펴낸 회고록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14일로 연기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 2부는 당초 오늘 예정됐던 전두환 회고록 판결 선고 기일을 9월 14일로 변경했습니다.